이 계란은 사실 언제 먹어도 좋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타이밍에 먹으면 탄수화물을 좀 먹더라도 식곤증이 거의 없고 과식하지 않게 되니까 뱃살이 쏙 빠지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건지, 마트에서 아무 계란이나 사서 먹으면 되는 건지 이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란을 왜 식전에 먹는 게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잘 쓰이는 형태로 들어있는 이 단백질이랑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나와서 확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너무 높았다 갑자기 확 낮아졌다가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항상 졸리고 뭔가 디저트가 당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란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포만감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내피셜 아니고 이렇게 논문, 연구 다 보여드릴게요. 구내식당 이용하시거나 점심을 꼭 밖에서 사 먹어야 하는 직장인분들한테 정말 꿀팁이에요. 왜냐면 보통 탄수화물들이 구내식당에 많이 나오고 또 사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먼저 깔고 들어가게 되면 같이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포만감이 이미 나왔으니까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적게 먹게 되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살이 찝게 찌지 않고 과식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 다닐 때 구내식당을 항상 이용을 했었어야 해서 탄수화물 위주였고 저는 대식가라 식판에 가득해서 다 채운단 말이에요. 뭐 돈가스, 나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레몬즙이랑 계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식전에 먹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장인분들도 계란을 싸가셔가지고 한두 알 이렇게 미리 먼저 먹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어야 하나요? 사람마다 필요한 양도 다르고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내 움직임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2알에서 4알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왜 꼭 2알에서 3알이냐면 물론 한 알도 괜찮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나 포만감에 영향을 주려면 단백질이 한 10g 이상은 돼야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계란을 2알에서 3알 정도는 먹어줘야 그 정도 양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4개 이상 먹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정말 좋아하고 6알에서 8알 정도는 하루에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걸 똑같이 저처럼 6알에서 10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이라면 2알에서 4알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서 양을 조절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삶은 계란 말고 후라이나 계란찜, 구운 계란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소스나 어떤 양념을 더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도 밖에 나가서 삶은 계란을 못 챙겨왔다 하는 날에는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계란찜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 계란찜을 항상 먼저 먹고 다음 음식들을 먹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한 거 그리고 그날 내가 먹고 싶은 조리법으로 드셔주시는 게 가장 맛있게 잘 즐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터에 스크램블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는 계란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하고 어지러워요. 그러면 계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계란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고 피부에 뭔가 염증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해보면 좋은 방법은 계란 노른자보다는 흰자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란 흰자를 빼고 계란 노른자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알러지 반응이 있다 하시면 계란은 잠깐 중단해주시고 붉은 고기 위주로 먹어주시면서 장을 좀 치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편하다? 그럼 노른자만 조금씩 먹어주시면 됩니다. 지방대사에 중요한 이 콜린 같은 영양소들이 노른자에 많기 때문에 노른자를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면은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저지방 식단이나 샐러드만 먹었던 사람은 다른 거에 비해서 소화가 굉장히 쉬운 식품이긴 하지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 위산도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서 2개가 아니라 한 알 혹은 반알부터 시작해보면서 그런 반응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적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아야지 이게 효과도 있고 속도 편하게 잘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란을 고르는 기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그러면 아무 계란을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건지도 저한테 평소에 좀 질문을 많이 주세요.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자유방목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계란 앞에 1등급 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각 번호가 있어요. 사육 환경을 뜻하거든요. 보시면 계란에 1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자라고 자연스럽게 자란 애들이라 영양소도 더 높겠죠. 두 번째는 이 닭들이 먹고 있는
보면은 이 사료들 있어요. 그 사료들에 항생제나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은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산란일자가 최근인 거, 이 3가지 정도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고르는 기준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계란 고르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완벽하게 고르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계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랑 예산에 맞춰서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1번 란이랑 4번 란에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은 한 알당 200~300원 정도만 더 더해도 이렇게 영양가 높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1번 란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식단이나 그런 거 보여드릴 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먹는 계란이 뭔지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제가 먹는 것들 다 찾아보기 쉽도록 공유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 건강상의 문제 중에 하나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많은 아픔을 겪어보니까 한 가지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좋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리통이 너무 심했던 사람인데 내 먹는 습관들을 내 몸이 필요한 음식들로 태워주기 시작하니까 생리통도 점점 없어지더니 진통제 없이도 이제는 살아가게 되고 만성 여드름도 없어지고 오히려 힘이 너무 많이 나서 운동을 매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한 곳이 좋아지게 되면 전체가 다 좋아지게 되는 순환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피부가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몸에서는 한 곳이 좋아지면 내 건강상의 문제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지 한 곳만 딱 좋아지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습관만 아침 루틴을 바꾼다거나 내 점심 식단에서 계란을 먼저 먹는다거나 아침에 버터를 먹는다거나 점심은 고기 위주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바뀌게 되면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미 저와 같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먹는 걸 바꾸면 대부분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정말 무한적으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극복한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게 되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이런 과정들을 겪으실 필요 없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길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독해두시면 제가 겪었던 이런 아팠던 과정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진짜 현실적인 다이어트 팁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 같이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